이번 시간은 내추럴 프리퀀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진동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제 가장 간단한 모델인 스프링 매스의 이제 어떤 모델에서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를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 내추럴 프리퀀시를 어떻게 수식으로 이제 계산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내추럴 프리퀀시가 어떤 요소에 영향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스프링 매스의 모델에 있어서 어떤 이제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의 평형 위치에 이제 중력이 작용해서 이제 스프링이 쳐지면서 이제 어떤 스태틱 상태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매스를 아래 방향으로 다운워드로 이제 당겼다가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 놓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매스가 위치 변동이 생기고요, 상하 움직임이 생기면서 그걸 시간축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 매스의 움직임이 이와 같이 사인 코사인의 함수처럼 나타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바로 고유진동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정의가 요거를 이제 진폭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요 피크와 피크를 이제 피어리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어리드는 시간이 되고요. 이 시간은 주파수와 이제 역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프리퀀시를 얻는데 이게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물리적 현상에서 이와 같이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를 저희가 이제 시간을 체크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어떤 가장 간단한 이제 진동 시스템에서 어떤 이제 저희가 외관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 현상을 가지고 진동의 어떤 이제 고유 진동수를 저희가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어떤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그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고유 진동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페이지에서부터는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ndamped single degree of freedom 시스템을 이와 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댐퍼가 없고 단순히 이제 스프링만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수식으로 이제 한번 풀어보면서 이 푸는 과정에서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추럴 프리퀀시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페이지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링 매스의 움직임이 어떤 이제 평형 위치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한번 잡아 당겼을 때 이제 운동을 이 매스가 상하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움직임이 그 X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움직임을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매스에 가해지는 어떤 힘을 한번 이제 표현해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스는 이너시아 포스가 작용을 하고요. 이 매스는 이너시아 포스, 악셀러레이팅 포스죠. 이너시아 관성력이 이제 작용을 하고, 이 관성력이 아래로 작용함에 따라서 그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스프링 포스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리스토링 포스가 작용돼서 이렇게 이제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을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유톤의 이제 어떤 식을 이용해서 유톤의 법칙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이아그램을 통해서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유톤의 이제 식을 이용하면은 유톤의 법칙을 이용하면은 이너샤 포스는 외력의 합과 같다라고 이제 유톤의 이제 법칙을 보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너시아 포스는 ms2가 되고요. 그거의 이제 외력은 현재는 이제 스프링 포스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 포스가 거꾸로 역으로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kx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kx를 이제 좌변으로 놓게 되면은 mx 2 플러스 kx 니코로 제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 이제 운동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이 x축의 움직임, m의 움직임을 저희가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동 방정식을 보면은 이게 이제 ODE 해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그래서 이제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투도트이기 때문에 세컨드 오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력이 없습니다. 이 우변이 제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호모지니어스 OD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제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제차 상미분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학부 다닐 때 이제 공업수학의 이제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 그거를 이제 보시면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세운 방정식은 외력이 없는 거는 이제 또한 프리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댐프드 프리바이브레이션 조건 상태에서 어떤 매스의 움직임을 해를 한번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하는 해식은 이와 같이 이제 운동 방정식은 이와 같이 이제 저희가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구할 수 있고 그 해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를 구하는데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은 이와 같이 이제 저희가 밑으로 스프링 매스의 조건에서 매스를 아래 방향을 이제 포지티브 방향이라고 했고요. 플러스 방향으로 했고, 이 방향으로 해서 이제 당겼다가 놓은 순간에 어떻게 움직이는가 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사인 코사인의 함수로 움직인다라고 이제 예견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가 x방향의 움직임이 xt가 이와 같이 어떤 진폭과 어떤 주파수의 사인 함수로 움직일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한 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운동 방정식에 입력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해는 트라이얼 솔루션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저희가 어떤 미분 방정식을 풀 때 가장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미분하게 되면요, a sin 오메가 t를 한번 미분하게 되면은 오메가가 앞으로 나와서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x2닷은 이와 같이 이제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에 사인 오메가 t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얻은 우리가 이제 그 어심한 트라이얼 솔루션을 가정한
값을 요 식에 넣어서 이제 만족을 하면 되니까 요 식에 넣어서 이제 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ms2-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x2-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m 오메가 자승 a 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kx니까 요 a 사인 오메가 t를 집어넣게 되면은 k a 사인 오메가 t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ka 사인 오메가 t를 우변으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a 사인 오메가 t는 좌우변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버리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이와 같이 오메가 자승은 k 나누기 m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은 오메가는 오메가 니콜 스퀘어 루트에 n분의 k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는 저희가 이제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디안 퍼 세크고 이게 바로 내추럴 프리퀀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메가 n이라고 이제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는 루트 n분의 k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수식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퀀시는 오메가를 2파이로 이제 나눈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메가 n을 2파이로 나눈 값 또는 이와 같이 2파이분의 1 곱하기 스퀘어 루트의 n분의 k로 해서 이제 다니는 해루트로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유 진동수는 오메가 n이나 fn으로 해서 mk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고유 진동수는 m과 k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은 이제 매스고요. k는 이제 탄성체의 어떤 탄성 계수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고유진동수를 이제 구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와 같은 시스템의 이제 고유진동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의 undamped single degree of freedom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의 고유진동수는 이와 같이 2파이분의 1 스퀘어 루트 n분의 k로 해서 이제 저희가 고유진동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중량을 한번 매스 조건을 다음과 같이 이제 바꿔봤다라고 이제 하나 이제 더 달았다라고 하면은 이 고유진동수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기존의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이 되기 때문에 이 매스가 더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되면은 분모가 커지게 되면은 결국 주파수는 어떻게 되죠?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주파수를 비교해 보면은 이 조건이 주파수가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에서 어떤 초기 시스템에서 어떤 고유진동수가 있고 그 고유진동수가 어떤 외부의 조건과 일치하게 돼서 저희가 어떤 회피가 필요하다든지 주파수를 고유진동수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 이와 같이 매스를 추가해서 고유진동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를 회피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을 때 회피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진동의 어떤
운동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매스 댐퍼라는 얘기를 또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매스 댐퍼가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이제 미리 좀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조건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그림과 틀린 게 이제 스프링이 이제 하나 더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K1이었는데 스프링의 어떤 스프링 포스가 더 작용을 해서 K2라는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때의 고유진동수는 어떻게 될 건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유진동수는 M과 K의 어떤 이제 함수였기 때문에 이제 M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가 바뀐다는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탄성 개수가 이제 바뀌었을 때 이런 내추럴 프리퀀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토탈 스티프니스는 이와 같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스티프니스는 K1 플러스 K2가 되고요. 이때의 고유진동수는 이 시계에 의해서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병렬로 스프링이 이제 매달렸다라고 이제 저희가 통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성을 스티프니스를 키우게 되면은 주파수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스티프니스를 키우게 되면은 내추럴 프리퀀시가 커진다라는 것을 요 모델에서 이제 저희가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프링이 이와 같이 이제 상하로 직렬로 연결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K1이 있고 그 밑에 이제 K2가 있어서 매스는 똑같은데 이와 같이 연결될 경우에 어떤 이제 토탈 스티프니스는 이와 같습니다. K1분의 1은 이렇게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고유진동수는 어떻게 될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와 같은 시계에 의해서 이제 고유진동수가 이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K 값을 구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K 값이, K1 곱하기 K2 나누기, K1 플러스 K2가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하고 이 경우, 좌측의 경우를 이제 비교하게 되면은 고유진동수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거를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K1이 2고 K2가 2였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4가 되지 않습니까? K가 4가 되고요. 같은 2가 되면은 이제 결국 1이 돼서 K는 결국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의 경우가 K 값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 내추럴 프리퀀시는 이와 같이 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가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필드 조건에서 이와 같이 이제 어떤 고유진동수 문제를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어떤 매스를 변경해서 이제 값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은 내추럴 프리퀀시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어떤 스티프니스를 바꿔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실제 물건을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상태와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필드에서 이제 이게 이제 표면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게 발전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발전기의 어떤 모형인데 이 발전기에는 어떤 이제 매스가 있을 겁니다.
매스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데, 이 매스는, 발전기는, 지상에 이제 어떤, 절연을 위해서 이 러버로 이렇게 이제 받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러버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단순히 이제 두 개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K1이 있고, K2가 이렇게 이제 받쳐져 있을 때, 얘의 이제 어떠한 고유진동수가 이제 어떻게 될 건가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얘의 어떤 이제 기본적인 고유진동수가 있고요. 이 발전기 고유진동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이제 외력과 어떤 일치가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공진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매스와 K 조건에서 이제 어떤 내추럴 프리퀀시를 변경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내추럴 프리퀀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게 이제 러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병렬로 연결됐으니까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스티프니스는 K1 플러스 K2가 이제 바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유진동수는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무에서도 이 가장 간단한 식인 것 같지만은 이 식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진동 개선을 엄청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고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는 M과 K의 관계가 이런 관계식이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MVH 엔지니어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